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윤석열의 절친들 많아. 뭐 40년 지기, 50년 지기, 뭐 동기 동창 겁나 많죠. 그래도 친구는 또 많아요. 이거 술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그 중에 이종찬 광복회장 아드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거 굉장히 묘한 사건이에요. 대선 전에는 이철우 연세대 법조원 교수 네. 이게 윤석열의 친구, 초등학교 친구. 친구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종찬 회장이 민정당 시절에 사무총장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서 실세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윤석열은 좀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지 애비가 대학 교수에 있는 상황. 나름대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 이철우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건데 그 이철우가 윤석열을 만나게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랑 윤석열을 연결해 준 거라고도 봐도 무방해요. 네. 이종찬은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국정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쪽 진영에 좀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양반이 나이 드셔갖고 광복회장 하기 전에 윤석열 지지선하고 막 윤봉길 기념관에서 맞아요. 출마 선언할 때 배석해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이철우가 지금 윤석열을 저격하는 거죠.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의식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는 의문을 가져본다. 대통령에게 중도의 민심을 잃지 말라고 메시지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종찬 회장도 문자 보냈는데 쌩까였다 그랬잖아요. 일십했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 내가 너를 밀어줬는데 네가 나를 씹어 이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있잖아. 대꾸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인간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무시당했다 생각 들고.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친묵된 윤석열 57년 중마고. 야, 반백년 넘게 중마고였는데. 그럼 진짜 친한 친구인데? 자, 윤석열은 건국절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역대 정부가 취해온 입장 부정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진보의 오야붕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성이 있긴 있어 보여요.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좋아한다 그랬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철우 입장에서는 자기를 면피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 지지했을 때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상한 측근들 둬서 지금 변한 거야. 내 책임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거 차치하고. 네. 근데 정말 윤석열은 역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런 생각을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사관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걸 보면 역사 의식을 잘못된 뉴라이트식 역사 의식을 주입당한 게 아닌가. 그 측근에는 김태효도 있고 정말 뿌리 깊게 이 의식을 주입당해서 이제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듯이 이제 역사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어떤 건국절 논란이라거나 이런 것들 진짜로 믿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이 처먹고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저처럼 공부 좀 하세요. 날마다 공부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프랑스 혁명사 10권 다 읽었네. 독립운동사 지금 한참 보고 있거든요. 방송에 써먹으려고요. 그런데 읽을수록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야 너 친일이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 민생 이야기나 하지 그럼 민생이라도 잘하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런 짓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딱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일본이 한국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들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려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한국이 만약에 윤석열 같은 놈 때문에 대충 망해가면은 일본이 다시 뭐 한일합방 하자고 하면 그렇지 이완용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처럼 다 그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뭐 그건 나중에 일이라고 치더라도 윤석열의 제일 오래된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7년이라고 그랬죠. 언론상에 나온 윤석열 측근 중에 제일 절친이 지금
지금 네. 윤석열하고 손절한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창피하죠. 근데 저는 한번 내 윤석열이 왜 이럴까를 한번 심리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은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대학교 서울대 들어가고 요때 이제 사고를 멈추고 그 이후로 발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그 이후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수까지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가 본인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뇌가 멈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나갔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좋았고 코끼리 밥솥 사오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20년 넘게 우리나라 20년 뭐야 훨씬 한 3, 40년 넘게 발전한 걸 몰라요. 네. 잊었어. 그때를 머물러 있다니까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네. 뭐 환율 이런 거 뭐 이렇게 대충 해서 보면 실질 소득이 더 높아졌다고. 맞습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그냥 망해 먹는데 멈췄죠. 중간에 한 10여 년 전에 후쿠시마 폭발 나고 나선 더 망했고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동조하고 있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서. 일본에 방사능 문제 없다고 일본 윤석열이가 쉴드 쳐주면 한국의 관광지 도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들어가서 일본 가서 여름방학 내내 겁나게 다녀왔다는 이야기 들으면 또 붕괴스럽고요. 네. 넘어가시고. 맞습니다. 자, 현재 질병청장이 저 이철우 부인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지금 코로나 심각한데 이제 이분은 뭐 하실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지영미는 얼굴도 안 보여요. 우리 저 그 김은경 김은경 질병청장 지금 갑자기 그립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이죠. 지영미 내정자 남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그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저 이철우 교수가 이제 윤석열에게 지금 반기를 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보수가 분열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차마 내가 네 친일은 실드 못 치겠다. 네. 만약에 윤석열이를 이정찬 회장 등이 처음에 실드를 쳐주고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이 동조하는 것밖에 더 돼요? 맞아요. 그래서 광복 회장 이정찬 회장께서 스스로 칼을 빼든 거예요. 난 너랑 이제 관계 끊을란다. 그래서 계속 문자 보내고 연락을 했지만 쌩까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 보냈다는 거죠. 근데 광복 회장뿐만 아니라 광복 회장 57년지기 윤석열 친구도 지금 손절하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일단 이 분야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민주당은 빨갱이라서 지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중에는 상당수가 친일은 용서 못하겠다. 네. 친일은 공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 어제 보니까 홍준표가 야 건국절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네. 그나마 홍준표도 차마 이 친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죠. 아무리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맨날 저녁 먹고 뭐 술 먹고 그래도요. 그러니까 이철우는 중도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 중도 민심은 전통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힘의 30%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 이 전통 보수라고 하는 적어도 친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역사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가 빠지는 게 몇 %인지 그걸 앞으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페이스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국절 논란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네요.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고 그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 후 영토를 회복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면 될 것을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켜서 국론 분열로 나라가 소란스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해방 후 미군 정화에 임정 요인들이 귀국해서 정부를 다시 만들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을 해방 후 좌우익 혼란상에서 미군정이 임정을 인정 않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나라의 기본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웠고 주권도 갖추었고 영토만 일제에 침탈된 게 아니던가요? 그래서 영토 회복을 위해 우리 선열들은 몸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게 아니던가요? 티벳도 망명정부가 있고 팔레스타인도 망명정부가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1948년 8월 15일 유엔에 인정받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때 건국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홍준표가 박근혜 탄핵 시점에 당대표였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반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홍준표가 대선 나오려고 저러는구나. 저 일정 정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도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저 김태효 시켜가지고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입니다. 이런 개소리하고 있어서 윤석열을 차마 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거를 화제 전환하려고 빨갱이 색깔론 딱 갖고 오는 상황에 핵심은 저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건국절은 1948년에 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막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 과정들이 있어갖고 사실은 건국절 논란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를 막 이슈화 시키는 것 자체가 친일파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네.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 뭐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 있죠. 그 중에 자기 국적을 일본으로 쓴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고요. 이승만이 집권을 하려고 할 때 왜 미국이 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을 지배를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괴뢰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잡이를 내세워갖고 정권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세우는 상황에 이승만 자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미국의 등을 업고 그러니까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쓸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하는 건데 처음에도 이승만은 차마 아마 여러분들이 1945년으로 안 가보셨죠? 네. 책에서만 봤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34년 18개월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독립이 됐죠. 그 당시에 국민들 어리둥절했대. 사실인가 싶어요. 지금 SNS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미디어가 막 발달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실감하게 된 게 며칠 후라고 하던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 이승만이 집권하고 나서 친일파들을 등용하는 과정에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는 게 이승만의 가장 죄악이거든요. 맞지. 그게 뭐 제주 4.3 등을 묶어가지고 국민들을 학살하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승만을 독립운동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이유는 독립운동사를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독립운동을 했던 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때는 일본 때였는데 무슨 독립운동이냐. 이게 이제 건국절 논란의 핵심인데 문제는 지금 보수들이 저 말을 듣고 빡쳐가지고 내가 민주당 빨갱이들 때문에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긴 했지만 채만 이것만큼은 내가 실드를 못 치겠다. 이게 지금 홍준표가 대선 나오려고 저 글을 썼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보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저 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SNS에 저 글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네. 그러니까 보수가 갈라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강하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심지어는 그 우리가 태극기 모독 부대지만 태극기 부대조차도 태극기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과 자존심을 다 깎아내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를 또 봐야 되는 지점이 낙성대 연구소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공동 점유해야 된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수고 또 민주당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집단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요.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하면 내란 비율이 90%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그 독도를 건드리면요. 윤석열 정권 몰락의 길을 가는 것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도 수호 훈련을 이제 아예 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을 해요. 일본 지네 땅도 아닌데 왜 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독도 기념식을 왜 니들 땅에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섬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그래프 보이시겠지만 네. 확 떨어졌어요. 논란 이후에. 그럼 당연히 부정평가는 올라갑니다. 추세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것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30.7, 65.4인데 리얼미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적 성향이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과정에 여러 가지 질문을 넣지 않는다. 다만 이 여론조사는 자동 응답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끄럼 없이 지지하면 지지한다고 말하는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당 지지도도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42점이 31.0 이런 식으로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편적인 그래프는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여론조사 꽃으로 가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자동응답에서는 과반을 넘었다. 51.4가 나왔다. 예, 예. 이렇게 보셨을 때는 저게 보통 일은 아니다.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뭐 전당대회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잘 받았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 됐건 민주당이 최근에 총선에서 세운 기록이 하나 있죠. 야당이 역대 거둔 최고의 대승이에요. 맞습니다. 야당이 거둔 180석은 뭔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여당 때고요. 여당 때고요. 문재인 정부 때죠. 근데 지금 윤석열의 임기는 절반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와 우리가 거기 전당대회에서 본 결과물은 뭐냐면 총선 때 여론 흐름이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청문회만 하는 것처럼 보여.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중동이 그걸 주도를 하죠. 아우 청문회 피곤해 죽겠어. 얻는 것도 없고 이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보셨잖아요. 국민 여론과 민주당 당원들의 여론이 똑같고 예를 들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 가차없이 쳐내고 그리고 어쨌건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과 싸워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탄핵시켜라. 이 흐름이 아주 도도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 이야기 있어요. 지금 현재 총선은 다시 하면 민주당 200석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뭐 과반 넘길 거야, 180석 가져갈 거야, 200석 넘을 거야 하는 그 여론이 저쪽도 있었지만 만약에 다시 지금 총선한다면 민주당 찍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네. 보수가 결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그래서 언론들의 헤드라인입니다. 건국절 논란의 2.9%포인트 하락. 이 리얼미터에 대한 거고요. 네. 하나 더 보시면 윤석열 지지율 30.7%로 하락. 민주 국민의힘의 11%포인트 앞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30.7 수도권 TK에서 하락. 아, 이게 의미가 있네요. TK가. 예. 이제 보수가 분열되고 있다는 게 지지율로 이제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예. 그러면 우리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표가 뭐냐면 지역별 리얼미터 기준으로 할게요. 여론조사 꽃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보수 어르신들이 그거 김어준이 거잖아. 그래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부정평가를 한번 볼게요. 야. 맨 오른쪽에 잘함 잘못함 합쳐진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네. 서울 잘함 28.9 잘못함 66.9 인천 경기 잘함 25.3 못함 잘못함 70.9 이제 다른 거 생각할게 충청권 33.8 62.0 강원 여기 이게 중요해요. 강원도가 진짜 의미 있네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1,000명 샘플이 아니고 2,000명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인구가 얼마 안 돼서 2,000명 중에 61명밖에 안 되지만 긍정이 26.7 부정이 70.0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60명 정도 되는 샘플들이 윤석열을 대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부울경 42.0 54.9 TK 대구 경북 44.1 49.2 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전 지역에서 윤석열 못한다고 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끔 만든 요인이 친일 논란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호남, 광주, 전라 18.9, 79.8, 제주 32.5, 63.2. 그리고 남성은 30.3, 67.2, 여성은 31.1, 63.7. 거의 예. 흐름이 비슷하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라도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매우 잘못함입니다. 매우 잘함이 23.7%인데 매우 잘못함이 37.5%예요. 이거는 확실히 그 대구 경북의 민심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이제 뭐 대구에 있는 시장 다니고 해봤자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좀 대통령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연령대별로 일단 한번 볼게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맨 위에 18세부터 29세는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 18세부터 네. 한번 보시면 그 뒤에 또 보시면 돼요. 자,
잘함 31.3, 못함, 잘못함 63.7, 30대 28.5, 68.1, 40대 19.1, 77.8, 40대 만세입니다. 50대 24.2, 72.6, 60대 33.9, 61.3, 70대 이상 51.6, 516이네요. 어우, 소름. 44.7. 그러니까 70대를 제외하고 나면 거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잘못함이 44.7이니까. 네. 절반 정도는 다 잘못하다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요. 보수. 보수층에서는 57.0, 37.8. 그러니까 저쪽도 상당히 이반돼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다 합쳐보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국민의 윤석열을 찍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 한 3, 40%는 이미 이탈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가 중요합니다. 25.1, 72.3. 근데 사실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샤이라고 샤이. 샤이 진보, 샤이 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많잖아. 주위에 있지. 너 민주당 지지자야, 국민의힘 지지자. 그럼 난 중도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향은 미세하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찬성해주고 못하면 반대하고 이런 정도. 그리고 나는 원래 윤석열 지지자인데 숨어가지고 난 윤석열 지지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중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는 제가 뭐 볼 것도 없고요. 직업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가정주부들이 보수가 많습니다. 네, 자영업자랑. 네. 네. 가정주부 층에서 36.1, 57.0. 가정주부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집안 내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피니언 리더예요. 아, 그 윤석열이 그 새끼 더럽게 못하더구만. 그러면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상당히 보수적인데 36.8 대 59.6입니다. 그리고 무직, 은퇴, 기타 이분들이 항상 보면 제일 높아요. 맞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네. 38.1, 56.7. 저걸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냐면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들. 무직, 은퇴, 기타.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지금 정보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흐름을 보면 보수층은 상당히 지금 동요하고 있거나 민심 이반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뭐.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기사를 쓸 때도 사실 건국절 논란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역사 부정, 뭐 독립운동 부정, 임시정부 부정 이런 식으로 써야지 건국절 논란이라고만 하면 그게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은 윤석열 잘하고 있다 25.4, 못하고 있다 73.1. 자, 저게 이제 한 7포인트 더 올라가면 윤석열 탄핵이에요. 저것도 높아요, 아직. 아직 그렇게 높아. 윤석열 좀 제가 봤을 땐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편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지랄 하는 게 나는 끝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끝물이에요, 끝물.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들 언론의 가장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될 게 청문회 무용론, 청문회 피곤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벗겨지고 있어요. 아까 방송 맨 앞에 윤건영 의원 질의를 보여드린 이유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